자, 이번 강좌 헤드라인은 프로그램 제어문 중에서 우리가 이제 for 반복문입니다. 자, 프로그램 흐름 제어 명령문 중에서 if else, 그다음에 if elif 나가다가 else, 마지막 else, 그리고 이제 match case 이런 문과 몇 가지 예를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죠. 여기서는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는 거죠. 전에도 언급했듯이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 데이터 집단에 대해서 동일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즉 동일한 작업, 이것이 어떤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동일한 작업이 이제 반복적으로 작업 실행돼야 될 경우가 자주 발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한다든지 계속 덧셈이 숫자 데이터만 바꿔가면서 계속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팩토리얼 구한다든지, 이 팩토리얼은 곱셈이 일어나는 거죠. 덧셈 대신에.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연산을 한다든지, 매트릭스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과 같은 이제 과학 계산 작업, 우리가 수열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특정 데이터 집단, 예를 들어서 연결 리스트, 즉 링크드 리스트라든지 트리라든지 이런 데이터 구조의 자료에서 정렬이나 탐색 같은 작업 등을 하려면 대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일한 동작을 요구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모두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반복 작업들이죠. 파이썬은 이런 반복 작업을 위한 반복 명령문, 이터러티브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반복문으로서 for 반복문을 위한 for 명령문하고 while 명령문을 지원합니다. 여기 이제 그리고 이 앞에서 언급 이런 조건을 표시하는 이런 반복도 결국은 조건에 의해서 반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조건을 표현하는 조건식을 구성하는 방법이 조금 for와 while이 다르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반복 명령문은 for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while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for를 사용하는 반복문, 이 for를 사용하는 반복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or 반복문은 C 언어라든지 혹은 자바 언어에서 다루는 반복문하고는 좀 다른 개념과 형식을 기반으로 동작해요. 이 파이썬의 for 반복문은 대부분의 경우 반복문에 주어진 시퀀스형의 객체, 반복문에서 주로 이 시퀀스형의 객체를 기반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레인지로 만들어지는 시퀀스 타입의 객체라든지 리스트 객체라든지 스트링 객체, 튜플 객체, 이런 시퀀스 타입의 객체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퀀스 객체를 사용해야 할지는 전적으로 프로그래머의 판단에 따릅니다. 프로그래머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파이썬의 for 반복문의 형식은 반복문의 형식은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 for라는 키워드를 적고, 여기 이런 for라는 키워드를 적고, 거기에 이제 변수, 시퀀스 객체의 각 하나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어떤 변수를 대응시켜주고, 그리고 in이라는 키워드를 쓰면서 시퀀스 타입의 객체가 여기에 기술되고 마지막에 콜론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런 형태로 for 반복문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for하고 어떤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잡아도 좋고요. 요 변수는 요 시퀀스 객체에 포함되고 있는 특정 요소 하나하나가 다 차례차례로 반복을 하면서 이 변수에 할당되면서 반복문에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for 반복문을 사용하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 시퀀스 타입의 객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리스트 형태라든지 렌이라는 함수라든지 레인지 함수로 만든다든지 바이터리라든지 스트링이라든지 튜플이라든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range 함수, 여기서는 이제 range 함수를 가지고 그 시퀀스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range의 그 1에서 11 하면 1부터 11 빼기 1이니까 1부터 10까지 1, 2, 3, 4, 5, 6, 7, 8, 9, 10 10개의 정보에 있어서 그 for n은 이제 그 10개 정보를 하나하나 차례로 대입하면서 for loop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에 대해서 동작하겠죠. 그래서 1에 대해서 요 매치문이 동작합니다. 그래서 1 모듈로 2 하면은 나머지가 1이죠. 그냥 1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K1일 경우는 케이스 1에서 요게 그래서 요 n은 오드다. 즉 홀수다라고 그죠. 그다음에 2에 대해서 돌리면 이제 이 모듈로 2는 0이니까 나머지가 제로죠. 그때는 이제 케이스가 제로니까 이땐 짝수다. 그래서 이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그 1부터 10까지의 수에 대해서 홀수 짝수를 그 내주는 출력해주는 그런 반복문이죠. 그 다음에 어떤 리스트 하나를 주어주고 1, 3, 5, 7, 9, 2, 4, 6, 8장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0개에 대해서 이제 이 리스트의 길이를 이제 n이라 잡아주고 그리고 요거의 합을 다 구하는 건데 그 첫 sum 데이터를 초기화를 0으로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for loop를 돌면서 저 sum을 하나씩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AI를 D에다가 탈당을 해주고 A sum 그 A 리스트의 각각의 원소를 sum한 것은 처음에 sum에 더하기 D. 이제 요거는 A sum은 A sum 플러스 D랑 같은 거죠. 이건 알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sum 한 다음에 sum한 결과를 차례대로 찍어줘라. 그 I 값하고 그거에 대한 값 그걸 하나 찍어줘라. 그래서 계속 돌면은 A sum에 이제 for 반복문이 종료가 되면은 A sum에 그 1부터 10까지 더한 값이 나와서 결국은 A sum을 찍어주고 평균을 찍어주고 그 평균은 그 A sum을 그 개수 n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합과 평균을 적어주는 문인데 이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죠. 굳이 이걸 이렇게 D로 할당 안 하고 이 A sum은 A sum 플러스 그냥 AI 이래도 됩니다. 사실은 굳이 이제 요거 이제 이렇게 요 D 대신에 여기서도 AI를 찍어줘야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이터라는 이제 이터레이터 객체를 그 생성해주는 함수인데 요건 넥스트. 보통 이 for loop은 대부분 이터레이터 객체를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이제 똑같은 거 아까 전 거에 대해서 리스트를 하나 주고 길이를 설정해주고 이제 10이 들어가겠죠. 요 이터 함수를 통해 가지고 리스트를 가지고 이터레이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한 이터레이트 객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터레이트 객체가 만들어지면은 요게 이제 next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음 수를 하나씩 빼옵니다. 처음에 이제 1, 그다음에 3, 그다음에 5, 그다음에 7 이렇게 next 함수가 돌면서 그래서 요 개수가 이제 range하고 n 해주면은 그 n이 이제 10이 되니까 0부터 9까지 10번 for loop를 돕니다. 제일 처음에 i가 0에 대해서 이제 그 A 리스트에 그 next 그 i iterate 객체에서 처음 원소를 하나 빼오죠. 그래서 그걸 찍어주고 그다음에 이거 끝나면 그다음 원소 두 길에 대해서는 또 next it 요 iterate 객체 리스트에 그럼 여기 3이 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가지고 1, 3, 5, 7, 9로 계속 찍어주겠죠. 또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만약 그래서 요거 똑같은 거죠. 요건 이제 여기에 직접 리스트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요 in A 하면 리스트 A에서 1, 3, 5, 7, 9를 하나씩 I에 빼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썸이나 그 평균을 구한다든지 그냥 하나하나 항목을 프린트한다든지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예는 이 브레이크 명령문하고 컨티뉴 명령문을 같이 사용하는 이제 간단한 포문이에요. 이 프로그램 예제는 그 키보드로부터 그 데이터를 하나하나 숫자를 받아들이는데 마이너스 1을 칠 때까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칠 때까지 키보드로부터 숫자를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이는 수를 다 덧셈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네거티브 음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인 경우는 그냥 넘어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짜는데
일단 몇 개를 받아들일 거냐, 100개를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했는데, 이 100개가 너무 크면은 뭐 이거 10개든지 아니면 5개든지 이런 바꿀 수 있어요. 한 5개 정도로 바꿔서 한번 테스트 해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 이제 카운트 값 이제 5개로 하면 5까지 갈 겁니다. 처음에는 제로 읽고, 그 다음에 sum of input이라는 그 인풋 데이터를 sum한 거 초기화해서 0으로 초기화 시켜주고, 이제 for loop를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수를 덧셈을 하는데, 음수는 제외시키고 마이너스 1이 들어올 때까지, 1대 마이너스 1이라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센테니얼이라고 합니다. 경계값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값이 들어올 때까지만 받아먹게. 그리고 음수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for i in range num of data. 그러니까 이게 5가 되면 0부터 4까지, 즉 5번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 제일 처음에 0, 1, 2, 3 차례로 돌아가면서, 이 i는 횟수를 나타내는 데이터 정보이기 때문에 횟수만 돼 있지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첫 번째 것에서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input data for sum, 합산하려는 데이터를 인풋해라. 그래서 끝내려면 마이너스 1을 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풋하면, 인풋 함수는 항상 스트링을 받는다고 그랬죠. 스트링 받은 인풋을 정수로, 실제 정수로 바꿔서 인풋 데이터로 해주고, 이제 하나 받아들였으니까 카운트 값 하나 증가시키고요. 자,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마이너스 1이면 이 for loop를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이 되면 이제 끝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풋 데이터가 0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브레이크문은 이제 여러분 이해할 게, 브레이크문이라는 거는 어떤 for loop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은 탈출해, for를 빠져나가라는 게 이제 브레이크의 명령문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인풋 데이터가 0보다 이하면, 즉 0이거나 0이면 더해줄 필요가 없죠. 사실 의미가 없어. 그리고 음수도 더하지 말아라고 했으니까 0 이하이면은 컨티뉴 해라. 즉 더 이상 덧셈 할 필요가 없이 다시 반복으로 다시 for 문으로 또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컨티뉴문은 어떤 조건에 맞으면은 컨티뉴 밑에 있는 건 실행하지 말고 다시 for 반복문을 다시 재시작해라, 이런 뜻입니다. 브레이크문하고 다르죠. 브레이크문은 for 반복문을 빠져나가라는 거고, 컨티뉴문은 그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 컨티뉴문 이하는 실행하지 말고 다시 반복문을 재시작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인풋 데이터가 음수인 경우 컨티뉴문에서 다 걸려서 제약 그 덧셈에 추가되지 않고 다시 반복문 돌 거고, 마이너스 1이 들어오면 브레이크 들면서 빠져나가서 요일로 갈 겁니다. 그게 아니면, 마이너스 1도 아니고 음수가 아니면 받아들인 걸 카운트하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어떻게 돼? sum of input하고 원래 인풋 데이터를 더해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누적시키면서 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아니고 그 0보다 작은 게 아닌 숫자들만 계속 더해지겠죠. 몇 개가 더해질 거냐? num of data 수만큼 더해져요. 그래서 이 포문을 빠져나오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치면 빠져나오겠죠. 그럼 이제 덧셈한 거, 그래서 number of data는 카운트에 몇 개가 더해졌냐는 게 나올 거고, 그 제로나 음수를 제외한 것의 sum은 sum of input을 찍어주면 되겠죠. 요 프린트문은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sum of input이 전체 합친 거니까 이해하겠죠? 자, 이러한 그 for 반복문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이 행렬, 즉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 매트릭스 연산일 거예요. 이 매트릭스 덧셈이라든지 곱셈, 그리고 뺄셈, 이런 것들을 for 반복문을 사용하면 매우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행렬에 대한, 즉 매트릭스의 연산의 덧셈, 뺄셈, 곱셈, 이걸 한번, 나눗셈은 없습니다. 그래서 곱셈까지는 있는데, 곱셈도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조건이 맞으면 곱셈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행렬 A와 행렬 B에 대해서 이제 주어진 것처럼 덧셈, 뺄셈, 곱셈 작업에 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두 행렬 A하고 B가 요 다음과 같이 돼 있다고, 다음과 같고, 이제 행렬 C는 A와 B의 연산 결과를 저장하는 행렬인데, 특히 이제 이 곱셈의 결과를 저장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A라는 행렬은 여러분들 좀 알듯이 행과 열로 2차원적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2차원 배열이에요. 자, 그래서 요런 경우 이쪽을 우리가 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 이거를 우리가 컬럼, 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A라는 매트릭스는 M개의 열로 이루어지고 M개의 행으로 이루어지고 N개의 열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럴 경우를 우리가 M by N 매트릭스 혹은 M by N 행렬이라고 해요. 그리고 B라는 행렬, B라는 매트릭스는 열의 개수가 N개죠. 행의 개수가 N개죠. 그리고 열의 개수가 P개죠. 그래서 이 B라는 행렬은 N by P 매트릭스. 그 이제 C는 요 A 곱하기 B 두 개의 매트릭스 A와 B를 곱셈한 결과를 저장하는 결과를 저장하는 매트릭스라고 가정하면은 요 AC라는 행렬은 이게 N by P가 됩니다. 그래서 M by N 매트릭스와 N by P 매트릭스를 서로 곱하면 요거는 서로 상쇄돼서 M by P 매트릭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요런 과정을 가지고 이제 우리 먼저 덧셈과 뺄셈을 먼저 살펴보죠. 이 행렬에서 이 덧셈과 뺄셈은 곱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작업은 그 두 개의 이중포 반복문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즉 행렬의 덧셈 그리고 뺄셈의 경우에 해당 요소끼리 더한 값 혹은 해당 요소끼리 뺀 값을 구해서 동일한 위치의 요소로 저장하면 그게 행렬의 덧셈 결과고 행렬의 뺄셈 결과예요. 그래서 A와 B 행렬을 사용하여 이중 포루프를 작성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가 A 더하기 B 덧셈한 결과라면 그 행렬 C의 각 I 행과 J열 요게 이제 CIJ 이렇게 적으면은 I행 J열 그래서 C1, 2 하라면 1행 2열의 원소값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IJ 행의 I행 J열의 값은 A 매트릭스에서 I행 J열, B 매트릭스에서 I행 J열 값을 더한 거를 집어넣어 주면 돼요. 이게 행렬의 덧셈입니다. 근데 뺄셈은 각 요소에 대해서 각 A와 B의 각 해당 요소 값끼리 서로 빼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매트릭스가 1, 2, 3, 4, 5, 6, 7, 8, 9. 그다음에 B 이게 이중 리스트죠. 리스트 속에 리스트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B는 100, 010, 001이라고 했을 때 이 이제 C라는 매트릭스를 A 더하기 B, D라는 매트릭스를 A-B라고 했을 때 이걸 구하게 되면 C를 구하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제 포룹 두 개를 써가지고 각 IJ에 대해서 그 AIJ의 항목과 BIJ 항목을 더한 것을 CIJ 항목에 집어넣어주는 이렇게 덧셈 한 번으로 항목 계산이 하나 끝나죠. 그래서 뺄셈은 똑같고 요것만 뺄셈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요거 지금 VS 코드로 제가 지금 미리 짜놓은 건데 여기 지금 그 A라는 매트릭스가 여기 주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라는 매트릭스 주어졌죠. 자, 거기에서 이제 그 A 두 개 더한 거 뺀 거 이거를 이제 결과를 실행해 보면 런을 쳐서 실행을 시켜 보면은 저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밑에서 보면은 여기 A는 1, 2, 3, 4, 5, 6, 7, 8, 9, B는 100, 010, 001일 때 C, A 더하기 B는 2, 3, 4, 5, 6, 6, 7, 8, 10이 나오죠. 요거 항목끼리 더한 거예요. 2, 2, 3, 4, 6, 6, 7, 8, 10이 나오죠. 그래서 더한 거. 뺄셈은 그거끼리 뺀 거예요. 그래서 0, 2, 3, 4, 4, 6, 7, 8, 9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요렇게 요게 이제 C를 구하는 거고 여기가
여기 C 구하는 루프고 여기 이제 D 구하는 거니까요. 그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여기 돌아오면 이렇게 덧셈과 뺄셈은 굉장히 그 각 항목끼리 더하고 각 항목끼리 뺀 거를 그 결과 행렬 속에다 그 해당 요소 위치 집어넣어주면 돼요. 자, 근데 행렬의 곱셈 경우에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밑에 보여준 바 같이 곱셈 결과를 저장하는 행렬의 각 위치의 값이 각 항목끼리 곱한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A 행렬의 특정 행 벡터와 B 행렬의 열 벡터의 각 요소들을 곱해서 더한 값을 구해서 해당 위치 요소 값으로 저장하고 있죠. 즉 뭐냐면 예를 들어 이게 곱셈이라면 각 C 아까 그 결과에 대해서 요 각 항목 하나가 AI1, B1J, AI2, B2J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끼리 더 곱한 거를 다 더한 즉 이런 수열 합산으로 해서 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곱셈한 C 매트릭스는 한 항목 하나하나가 이런 식으로 시그마를 통한 합산 각 항목끼리 곱한 걸 더한 형태로 해서 그 위치의 요소 값이 결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런 거 하나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또 포룹이 하나 또 필요하다는 걸 알겠죠. 왜냐하면 이 똑같은 연산을 하면서 더해줘야 되니까. 아까 우리가 그 덧셈이나 뺄셈은 그 각 항목 하나가 요 한 식으로 결정되니까 포루프 필요 없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그 C의 각 항목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연산을 구하려니까 동일한 연산을 계속 반복 작업을 해야 되니까 포룹이 필요하죠. 값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거는 3중 루프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곱셈 행렬 작업은 이렇게 본 바와 같이 요 아까 우리가 덧셈 할 때는 이렇게 2중 루프로 되어 있지만 그 해당 항목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for 루프가 하나씩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슨 뜻이냐면 이 A와 B를 곱해서 이제 이게 C 매트릭스인데 여기다 집어넣으려면은Cij는 A의 I행, A 매트릭스의 I행 벡터, I행에 있는 벡터의 모든 각 엘리먼트하고 B행, B 매트릭스의 J열에 대한 그 두 개 벡터를 하나하나씩 항목끼리 곱하는 거예요. 즉 A의 I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AI0, AI1, AIN까지. 그 다음에 BJ는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B0J, B1J, BNJ까지. 그래서 요 항목과 요 항목을 곱하고 요 항목과 요 항목을 곱하고 각 그 요소의 항목끼리 곱해서 그것들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행과 요 열의 항목끼리 이렇게 곱해서 더한 걸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요게 이제 1행 2열이 되죠. 1행 2열. 지금 여기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매트릭스를 잡을 때 이게 1부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 가면은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게 0행 1열이 되는데 이제 1행 1열로 이제 처음 시작을 1로 해서 맞춰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요 0으로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요거인 경우는 3행 3열이죠. 그러니까 3행의 요 3행 벡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3열 벡터 요거를 하나씩 A 서로 간에 이렇게 대응되는 요소들을 곱해서 더한 거. 그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지는 게 이제 곱셈 매트릭스 곱셈이에요. 그거를 이제 표시해 놓은 게 각 행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A와 B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제 E를 A 곱하기 B 한 거고 F를 A 곱하기 A.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그 매트릭스 행렬의 그 지수승, 그러니까 제곱이죠.
말하자면 A 벡터의 제곱, A 매트릭스의 제곱 이거나 같은 뜻이에요. 그럼 3승을 하려면 여기에다 이제 또 A를 또 곱해주면 되죠. 요 결과하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곱셈한 걸 보면은 아까 요 IJ에서 하는 건 똑같은데 IJ 항을 하나 구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있던 항에다가 그 각 항목 하나씩 곱한 거를 처음 있던 거랑 더해가죠. 그래서 항상 초기 값의 그 위치에는 제로가 들어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제로로 초기화 시켜놨기 때문에 요 E와 F에서는 우리 여기선 할 필요가 없고, 만일 이게 초기화 안 돼 있다면 이거를 이렇게 먼저 해줘야 됩니다. EIJ는 제로로 일단 해주고 거기서 EIJ하고 원래 EIJ 있던 거하고 각 IK와 KJ 요거는 상쇄되면서 결국은 이게 AIJ가 되는데, 요런 이제 K에 대해서 요 K 값을 가지고 반복시키면서 IJ는 여기서 결정돼 있고요. 그래서 K 값을 변경하면서 그 항목을 서로 곱한 값을 더해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하고, 그다음 이건 이제 똑같은 거니까 A 갖고만 똑같이 해주면 되죠. 이거 이제 A의 제곱을 구하는. 이거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 여기서 이제 요 2라는 게 요게 이제 3중 포르프를 가지고 똑같이 요 원래 있던 값을 가지고 그 항목을 곱한 걸 더해주고 또 이거 만들어주고 또 그 값에 또 항목 더해주고 하면 계속 썸한 게 나오겠죠. 썸 구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이걸 돌리면 아까 여기 2가 A 곱하기 B는 1, 2, 3, 4, 5, 6, 7, 8, 9 A하고 똑같이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B라는 매트릭스가 보면은 요 B라는 매트릭스가 이런 형태예요. 100, 010, 001 이런 형태인데, 이런 매트릭스를 보면은 자기 행 위치에 대해서 값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죠. 요거도 여기에 대해서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 여기만 1이고 다, 즉 대각선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인 매트릭스예요. 이런 걸 우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해요. 즉 숫자로 치면 1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매트릭스든 간에 그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I라고 표시를 많이 하는데,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해주면은 항상 자기하고 같은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A라는 매트릭스에 B가 결국은 I 매트릭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서 두 개 곱해주면은 아까 한 것처럼 그 결과값을 보면은 원래 값 A하고 똑같이 나오죠. 원래 A가 1, 2, 3, 4, 5, 6, 7, 8, 9니까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B를 곱해준 거 보면 1, 2, 3, 4, 5, 6, 7, 8, 9 똑같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A와 A 두 개를 곱한 거, 즉 A의 제곱, A라는 매트릭스를 제곱한 것을 구하면 이제 곱셈한 방법하고 똑같이 구하면 돼요. 근데 구하면은 이제 30, 36, 42, 66, 81, 9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매트릭스 곱셈 연산입니다. 이해하겠죠? 자, 다음은 그 조건문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else문을 조건문에서 썼죠.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뭐라고 true가 아님 그거 만족하지 않으면 할 때 쓰는 else문을 썼는데, 요 else문을 반복문하고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요 else하고 for 반복문 혹은 while 반복문하고 같이 쓸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때 동작을 하냐면은 for 반복문인 경우에는 for 반복문이 주어진 시퀀스 자료를 모두 소진하고 종료하는 시점, 그 이제 시퀀스가 다 끝났다니 포룹이 끝나고 종료하는 시점에서 else문으로 갑니다. 보통 이제 else가 없으면 그냥 포룹을 빠져나오죠. 그 종료가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얘는 종료가 되면은 무엇인가 해주고 나가야 될 게 필요하다 그럴 땐 이런 for나 while문하고 else를 갖고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while문에서는 어쨌든 while문을 빠져나올 때니까 조건이 이제 true가 아니고 false가 된 경우겠죠. while에서 조건식에서 그 값이 false가 되면 while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갈 때 무엇인가 해주고 나가라. 그럴 때 이제 else문을 같이 써가지고, 자, 이 else가 이 for문하고 같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 for문이 종료가 이 시퀀스 재료를 다 소진하고 나면 요걸 수행하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 else문이
항상 실행되는 건 아니고 중도의 이 반복문 정도의 브레이크문에 의해서 중도에서 이 반복문을 탈출하는 경우에는 실행되지 않아요. 즉 이런 브레이크문이 걸려버리면 그냥 포룹을 빠져나갑니다. 반복문은 else 실행을 안 하죠. else 실행을 안 하고 그냥 나갑니다. 그러니까 반복문 for나 while하고 else를 같이 썼을 때 else 문이 실행되는 시점은 for문은 반복 그 시퀀스 자료를 모두 다 소진하고 for문을 빠져나갈 때 else 문을 실행하고 나가고 while인 경우에는 조건식이 이제 false가 돼가지고 while 문을 빠져나갈 때 else를 실행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다만 for 문이든 while 문이든 브레이크에 의해서 빠져나갈 때는 그냥 빠져나가라. else를 실행하지 말고.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준 요것이 뭐냐면 소수를 구하는 거예요. 소수를 구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자, 이 예제를 보면은 이게 소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소수라는 거는 일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그런 수를 우리가 소수라고 그러죠. 프라임 넘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이거 프라임 넘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1하고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갔기 때문에 1은 우리가 제외하고 그 1은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수하고 어떤 수하고도 나눠지지 않는 수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레인지 2, 10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2부터 9까지죠. 2부터 9까지에서 소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for 루프를 돌면서 제일 처음 이 각각의 수에 대해서 2라면은 자기 1과 자기 자신의 수로만 나눠 약수를 갖는 거니까 2는 소수가 되겠죠. 3은 1하고 3밖에 자기밖에 약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소수가 될 거고, 4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랑 2로 나눠 떨어지니까 2를 약수로 갖죠. 그러니까 4는 소수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이제 돌려보는데, 우리가 2가 어떤 수가 이게 소수냐 아니냐를 알면 1은 제외한다면 2부터 n까지 해서 이 n을 나누는 약수가 하나도 없으면 돼요. 그러면 소수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else문을 사용하는 게 이거 전체를 도는데 시퀀스 자료를 모두 다 소진했는데도 이 for 룹이 하나도 안 돌면은 요거 소수가 되기 때문에 그 else문을 동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제일 처음에 2부터 9까지 숫자 중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2 갖고 돌아갈 거예요. n이 이제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for 루프에서는 거기까지 2까지 해서 2부터 이제 2까지 해서 나누어지는 수가 있느냐 하는 걸, 약수가 있느냐 하는 걸 찾는 거죠. 약수라는 건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니까. 자, 근데 제일 처음에 가면 레인지 2에 2가 돼 버리죠. 2가 돼 버리면 원래 2에서 1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재료 소진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자료가 없다는 거죠. 시작할 자료가. 자, 그러니까 2일 경우에는 이 4에 가서 이쪽 실행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직접 else 다 소진을 했는데 이게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요 n에 대해서 2는 프라임 넘버다고 찍는 거예요. 자, 그다음 3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n이 3이 돼 버리면 2부터 3까지 해서 2에서 2죠. 그러니까 2를 갖고 이제 x가 2 갖고 돌아가겠죠. 근데 3을 2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지 않죠. 아니니까 다시 이건 else로 가는 게 아니에요. 소진 안 했으니까. 아니니까 다시 for로 또 갑니다. 근데 소진이 다 됐죠. 2에서 2까지니까. 그러니까 1로 와서 3도 프라임 넘버라고 찍죠. 자, 근데 이제 n이 4가 되면은 2에서 4까지니까 2를 이제 먼저 2 갖고 하면은 n이 이제 4를 2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추루가 돼 버리죠. 추루가 되니까 프린트를 해 버립니다. 요걸. 그래서 n4는 equals 2 곱하기 2. 요거는 n이 4고 x는 2니까 요게 이제 몫을 적어주죠. 이게 두 개 나누면 몫을 적는 거죠. 요거는 나머지를 적는 거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브레이크니까 요 else 실행 안 합니다. 브레이크문으로 그래서 for로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빠져나가서 다시 1로 돌아가서 이제 5 갖고 시작하죠. 그래서 4는 equals 요걸 프린트하고 그냥 빠져나가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무엇이 소수냐, 즉 2, 3, 5, 7이 이제 소수다라는 걸 프린트해주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해하겠죠?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굴려보세요. 자, 다음은 이제 while 반복문이에요. while 반복문인데 이 for 반복문에는 대부분 주어진 시퀀스 자료의 각 데이터에 대해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는 방법인데, 이 while 반복문은 주 조건식이 주어져요. 이렇게 while하고 조건 표현식하고 이제 요 콜론으로 끝나게 돼 있는데, while하고 조건 표현식이 들어가고 요 조건 표현식 결과값이 true면 요 표현식은 항상 true거나 false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이 true가 되면은 반복 동작을 실행을 하고, true가 되면 while 블럭을 실행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false가 되면은 while 반복문을 빠져나갑니다. else가 있다면 else를 실행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true가 되면 반복을 하고 false가 되면 종료하는 그것만 제외하면은 for 반복문과 나머지 body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내가 이걸 for 반복문을 사용하는 게 좋을 건가 아니면 while 반복문을 사용하는 게 좋을 거냐는 것은 전적으로 프로그래머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요. 그건 프로그래머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while 반복문의 이제 기본 형식이 이렇고, 자, 그 예를 그래서 이 while 블럭 내에 조건 표현식의 값이 변경되는 명령문을 포함해야 됩니다. 하거나 아니면 그 센티넬, 아까 센티넬 그 경계값이라고 그랬죠. 경계값 변수를 사용해서 while 블럭을 탈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문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요게 이제 뭐냐면 정수를 하나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 마이너스 1 그 경계값의 끝에서는 마이너스 1이면 끝낸다는 얘기죠. 그래 그 다음에 그걸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받아들이는 거고, 그래서 받아들여서 integer strings라는 걸 인풋으로 받아들이니까 다 스트링으로 오겠죠. 자, 얘를 이제 그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마지막에서 마이너스 1을 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들어왔을 때 요 숫자들을 가지고 이제 세퍼레이트 시키는 거죠. 스플릿 시키면 요 숫자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요 스트링들입니다. 다 스트링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찍어주고, 그리고 요것들을 요 스트링 리스트들을 인트 함수를 가지고 이제 정수 숫자로 바꿔주는 거죠. 요게 맵 함수를 써가지고 바꿔가지고 그걸 다시 리스트화 시키면 이제 숫자로 된 이제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하나하나 구하면서 썸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합을 이제 썸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while문에서 while true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무한 반복이죠. 항상 조건 표현식이 true니까 무한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반드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뭔가 조치를 취해놔야 돼요. 그래서 요 i라는 값이 그 a의 길이 이상이면은 길이 같거나 그것 때문에 이제 끝내야 되겠죠. 그거나 혹은 그 전체 들어온 값이 그 마이너스 1이면 끝내는 거죠. 인풋을 끝내는 거죠. 근데 요것이 1이면 빠져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i를 하나씩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썸은 썸 플러스 ai를 더해라.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를 더하는 거예요. 그 키보드로 친 거를. 그래갖고 이제 프린트 하면은 그 a 썸을 찍어주라. 이제 지금 키보드로 친 수를 다 덧셈한 결과를 여기서 찍어주겠죠. 이제 이게 while문이에요. 그래서 뭐 for문을 아시면 while문은 더 간단하죠, 사실은. 여러분들 할 때 요 콜론 찍어주는 것 꼭 주의하시고요. 자, 요거는 아까 우리가 for문으로 된 거를 똑같이 while문으로만 바꾼 것뿐이에요.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while문으로 바꿀 때 아까 for문으로 한 거를 요 조건식을 어떻게 적어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만 하시면은 이제 for문을 그대로 while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1이면 빠져나가고, 0 내가 음수값은 우리가 안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음수값이면 다시 while문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이때 들어온 값이 그 개수보다 작아야 다시 반복하겠죠. 이제 이건 마이너스 1도 아니고 음수가 아니면 더해줘라. 그래서 마이너스 1과
0 이하의 값은 제외한 나머지를 다 더하는 것들이죠. 아까 좀 전에 포문에서 이해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찍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동일할 거예요. 여기 이제 마지막에 요 for 반복문을 사용한 그 for 반복문을 사용해서 달력을 출력하는 예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 조금 복잡한 이 칼렌더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칼렌더 모듈을 임포트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요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해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뭐 객체도 배우고 요럴 때 한번 해보는 걸로 해보고, 혹시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보시고 칼렌더 모듈이 어떤 함수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그 동작을 시켜주는지 그거를 좀 이해하셔야만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요것도 이렇게 포문을 사용해서 찍어낸다. 결국 필요한 그 어떤 해와 어떤 달을 찍어주면은 그 해와 그 달에 맞는 달력을 찍어내는 건데, 결국 달력 찍어내는 건 이거예요. 포문 갖고 찍어냅니다. 이중 포문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 제어문에 대한 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 제어문을 마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함수나 클래스나 뭐 상속 관계라든지 뭐 모듈이라든지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배웠지만, 함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게 없더라도 지금까지 배운 자료들하고, 즉 시퀀스 자료용, 맵 자료용, 뭐 셋 자료용, 그다음에 뭐 일반 기본 자료용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내장 함수, 그리고 각 그 자료형의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그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함수나 클래스를 제외한 것들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췄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